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라기 베일로우 변호사 윤영준 다이나스픽 JP 에듀케이션 에듀킹덤 칼리지 다네모라 EL 디자인 전망 좋은 장 공동 제공입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첫 주택 구매자의 활동은 10월에도 꾸준하게 유지됐으나 실구매까지는 약간의 움직임만 있었습니다. 중앙은행 최근 수치에 따르면 10월에 2,437명의 첫 주택 매수자에 대해 새로운 모기지가 승인됐습니다. 이는 9월보다 증가했지만 8월 승인 건수보다 약간 적은 수치입니다. 이러한 월간 변동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에서 첫 주택 구매자의 점유율은 지난 5개월 동안 변함이 없었습니다. 대출 수치에서 모기지 추가 금액을 제외하고 부동산 구매 목적으로 발행된 신규 모기지만 포함한다면 해당 시장에서 첫 주택 구매자의 점유율은 6월 이후 37%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 구입에 지불할 준비가 된 금액과 대출 금액에 관해서는 약간 더 신중해질 수 있습니다. 디파짓 20% 미만으로 첫 주택 구매자에게 승인된 저자본 대출 비율은 8월 32%에서 9월 31%, 10월 29%로 두 달 연속 감소했습니다. 이로 인해 10월 첫 주택 구매자의 평균 대출 금액은 4월 이후 최저치인 61만 7,564달러로 낮아졌습니다. 인터레스트 코다덴짓은 10월에 첫 주택 구매자가 주택 구입에 지불한 평균 금액이 67만 7,347달러라고 추정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수치는 첫 주택 구매자가 시장에서 매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구매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가격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중앙은행은 수요일 어제 기준금리 OCR을 5.5%로 유지했으며 머지않아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시장 전망에 맞섰습니다. 높은 이자율이 지출을 제한해 인플레이션이 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OCR은 한동안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더 심해지면 OCR이 다시 높아져야 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현재 웨스트팩은 기준금리의 또 다른 인상을 예상하는 유일한 은행이지만 중앙은행은 OCR에 대한 예측 경로를 수정하여 내년 장기간 금리가 현재 수준 이상이 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증가하는 이민자는 노동시장의 압박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됐지만 인구 증가로 인해 수요 압박도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미 발생한 긴축 효과 중 일부가 아직 체감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존 대출자가 지불하는 평균 모기지 이자율은 향후 12개월 동안 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중앙은행이 OCR 기준금리를 5.5%로 유지했는데 이는 네 번째로 금리를 유지한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기 때문에 내년 초에 추가 인상이 있을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중앙은행 총재가 새 정부와 회의를 가졌을 때 인플레이션이 최우선 의제였습니다. 가구당 지출은 감소하고 있지만 국내 이민자 인구가 늘어나면서 수요는 감소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요일 중앙은행은 성명을 통해 임금 인상이 완화되고 노동 수요가 둔화되며 이민자가 증가되고 노동 공급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로 인해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를 초과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통화정책위원회는 소비자 물가 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으로 돌아가고 지속 가능한 최대 고용을 지원하기 위해 금리가 일정 기간 동안 제한적 수준으로 유지돼야 한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는 중앙은행이 OCR을 인상해야 한다는 신호를 본 것이 놀라울 정도로 실망스럽다고 비난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싸우기 위해 새 정부는 지출을 줄이는 일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어로직의 수석 부동산 경제학자 켈빈 데이비스는 향후 12개월 동안 단기 모기지 금리가 하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따라서 신규 대출자는 계속해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많은 기존 모기지 보유자는 여전히 현재 대출 가격이 내년에 재조정될 때 더 많은 부채 상환 비용에 대한 예산을 책정해야 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했습니다. 자신감이 생기는 영어 공부 무료로 영어를 배워보세요. 다이나스픽 한국어 문의는 027-225-1239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연립정부는 공식적으로 수요일에 첫 내각 회의를 열고 100일 계획을 승인하면서 업무에 착수했습니다. 49개 항목의 체크리스트에는 작업 중단 통지와 노동법 폐지 등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중에는 오클랜드 연료세, 클린카 할인, 속도 제한 감소, 수감자 감소 목표, 노동당의 RMA 개혁, 공정한 급여 협약,
거대한 폴리테크 합병, 오클랜드 경전철, 총기법, 해 푸아푸아와 관련된 모든 업무, 마오리 보건 당국 및 금연법이 포함됩니다. 새 정부는 또한 90일 임시고용 제도 입법안, 학교에서 휴대폰 금지, 깽단 패치 금지, 대기시간 및 암 치료에 대한 건강 목표 설정, 약국에서의 슈도 에페드린 감기약 판매 허용 등 자체 정책 시행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는 수요일 내각 이후 첫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크리스토퍼 럭슨은 뉴질랜드를 다시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데 중요한 계획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빠르게 작업할 것이며 그 작업은 오늘 시작된다고 언급했습니다. 연립정부 출범 3일차의 총리는 공식 100일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계획에는 3월까지 완료하겠다고 약속한 49개 정책이 포함됩니다. Three Waters, RMA 개혁, 유류세, 공정임금협약과 같은 직장 법안을 포함하여 약 20개의 노동당이 했던 일을 폐지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연합정부는 또한 하루에 1시간씩 수학, 읽기, 쓰기를 요구하는 교육 변화를 시행하고 긴급 주택 세입자들을 집으로 데려오기 위한 우선순위 트랙인 국가인프라기관 작업을 시행하고 유방암 검진을 74세까지 연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크리스토퍼 럭슨은 지난 6년 동안 노동당 정부가 했던 것보다 더 많은 일을 100일 안에 할 것이므로 작업에 착수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국가를 기본으로 되돌리기 위한 49개 조치들입니다. 럭슨은 경제를 재건하고 생활비를 낮추기로 결심했으며 법과 질서를 해결하고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로 결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크리스토퍼 럭슨은 현 정부의 첫날 전 노동당 정부가 언론에 뇌물을 제공했다고 비난하는 피터스 부총리의 발언에 대한 통제를 거부했습니다. 피터스의 발언이 수용 가능한지 묻는 질문에 크리스토퍼 럭슨은 자신이 표현하는 방식은 아니지만 많은 뉴질랜드인들이 그렇듯이 펀드에 대한 불만을 이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노동당 대표 크리스 힙키스는 럭슨이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며 윈스턴 피터스에게 그의 의견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토퍼 럭슨은 내각의 기대치를 설정하지 말고 대중에게 기대치를 조정하라고 말하며 연립정부에서 부총리는 다른 지도자로서 그리고 그 팀의 다른 구성원으로서 다른 방식으로 말을 할 것이며 이는 괜찮고 허용된다고 언급했습니다. 앞으로 며칠 동안 또 다른 열대 사이클론이 뉴질랜드 북쪽에서 형성될 수 있다고 예보관들은 말했습니다. 11월에 열대성 저기압 말이 피지를 지나고 10월에 열대성 저기압 롤라가 바누아투를 강타한 이후 이번 시즌의 세 번째가 될 수 있습니다. 니와는 올해 태평양의 대규모 지역이 평소보다 따뜻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기관은 따뜻한 태평양 해역이 과거 엘니뇨 현상과 비교하여 대기 상태에 따른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맷서비스의 기상학자인 스테픈 글래시는 뉴질랜드 헤럴드와의 인터뷰에서 다음 주 중반에 솔로몬 제도 근처에 사이클론이 형성될 위험이 보통 수준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피지 북동쪽에 있는 저기압 전선이 사이클론이 형성되기 쉬운 바다의 일부인 서쪽으로 이동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글래시는 현 단계에서 뉴질랜드를 향해 열대 저기압이 닥칠 것이라는 징후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중앙은행 총재는 새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원주민 언어 사용을 철회하려고 함에 따라 공식 커뮤니케이션에서 마오리어 사용을 옹호했습니다. 지난주 새로운 연합정부의 새 정당은 마오리어 사용을 철회하고 모든 주 기관이 부서 이름과 의사소통에 주로 영어를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정책 개요에 서명했습니다. 아드리안 오르 중앙은행 총재는 통화정책회의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마오리 이름인 테푸테아 마투아가 자랑스럽다며 뉴질랜드 중앙은행과 함께 이 이름을 계속 사용할 것이라고 전하며 테아오 마오리를 수용한 것은 우리의 임무가 무엇인지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함께 협력하는지에 관한 것이었고 모든 행동과 활동은 법적 임무의 확고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오리어 사용을 줄이려는 노력은 이전 노동당 정부가 도입한 변화를 되돌리기 위해 새 정부가 제안한 일련의 정책 중 하나입니다. 주말 동안 넬슨 해안선의 토끼섬 근처에서 대형 상어가 발견됐습니다. 환경보전부 해양과학자 클린턴 더피는 비디오 영상에 나타난 생물의 행동과 행태를 토대로 그것이 백상아리라고 설명했습니다. 더피는 상어들이 현재 열대지방에서 뉴질랜드로 계절에 따라 집단 이주를 하고 있으며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발견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백상아리를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일은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물속에서 있다면 당연히 최대한 빠르고 조용히 물 밖으로 나올 것입니다. 스쿠버 다이빙을 한다면 바닥에 머물면서 상어를 관찰하고 상어가 떠날 때까지 물 밖으로 나가려고 하지 말고 물에서 나올 때는 자신이 왔던 보트 바로 아래로 떠오르거나 바닥을 따라 수영한 후 해안이나 근처 바위 위로 나가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했습니다. 컨슈머 엔진과 환경기관들은 젯 에너지가 공식 메시지를 통해 뉴질랜드인들을 오도하고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고발에 대한 고등법원 판결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엔지 최고 경영자 존 더피는 젯 에너지가 대기의 배출을 크게 줄이고 기후 위기에 대한 기여를 급속히 완화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는 수많은 공개적인 주장을 했다는 사실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올해 환경보호기관에 의해 국내 두 번째로 큰 온실가스 배출원으로 지정된 젯 에너지는 국가 온실가스의 10% 이상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젯 에너지는 수요일에 발표된 성명에서 이 주장을 인정하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에 대한 대응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법 이니셔티브와 뉴질랜드 기후대책변호사협회는 젯 에너지가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고 광고 캠페인과 공개적인 발언을 통해 주장하면서도 화석 연료 판매 및 탄소 배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더피 최고 경영자는 젯 에너지는 탄소 발자국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주장을 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젯 에너지의 주장이 입증되지 않는다면서 젯 에너지의 월별 총 배출량이 올해 증가한 반면 화석 연료 판매 및 연료 시장 점유율이 증가하고 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그는 또 소비자 ELI는 젯 에너지가 뉴질랜드의 기후 위기에 대한 우려를 상업적 이익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하면서 젯 에너지가 뉴질랜드인들에게 자신이 총 배출을 크게 줄이고 있다고 시사하고 있지만 그동안 취한 조치는 1.5도까지의 온도 상승을 제한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고 언급했습니다. 오클랜드 라이트 레일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팀이 멀티빌리언 달러 프로젝트에 대한 작업 중단 통지 이후에 무엇이 계속 진행될지를 듣기를 아직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노동당의 경전철 계획을 취소하기로 합의했지만 대신에 어떤 조치를 취할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교통부 장관 시미온 브라운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자문을 받느라 바쁘다고 말했습니다. 노동당의 경전철 계획은 최대 14,500대의 차량을 도로에서 뺄 수 있는 잠재력이 있었지만 철도 라인을 부분적으로 터널로 만들기로 결정하면서 가격이 146억 달러로 급증했습니다. 오클랜드시 의회의 프로젝트 스폰서 중 한 명으로 오클랜드 라이트 레일에 밀접하게 관여했으며 프로젝트를 중단하는 결정에 실망했지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비는 경전철 계획을 더 많은 버스로 대체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라고 언급했습니다. 시의회는 이미 경전철이 진행될 것을 예상하며 도시와 공항 사이의 대규모 블록에 대한 분할을 정지시켰습니다. 오클랜드시 의회 중앙지역 계획 매니저 존 듀거드는 시가 경증 규칙에 대한 신정부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뉴스허브, 원뉴스, RNZ, 뉴질랜드 헤럴드, 스토프, 인터레스타 코닷 엔짓에서 간추렸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795원 20전, 한국에서 보낼 때 803원 15전, 한국에서 받을 때 787원 25전입니다.